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말로 해도 되고 문자,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까요? 내용 증명 제도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의 특성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발송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는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 내용 증명이라는 문서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에서 수취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에는요, 세부를 준비를 하셔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되는데 발송인, 우체국, 수신인이 각각 한 통씩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다양한데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니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립되는 쟁점이 없는 경우라든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거나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행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행을 촉구하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도 예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어떤 세부적인 조건을 다시 협의를 하고 이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감정적인 내용을 최대한 빼고 명료하게 작성을 하시고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와 계약의 내용, 상호 간의 의무, 법적 책임 등이 내용 증명을 통해 표시되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는 꼭 적어야 하고요. 만약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자, 통상 시작은요, 기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관계, 예를 들어서 수신인은 언제 발신인과 어떤 물품을 얼마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밝히시고, 상호 간의 의무, 이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발신인은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으나 수신인은 현재까지 물품 대금 얼마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도 해야 하는데, 자, 보통 상대방이 이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만약 이행되지 않는 경우 후속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문구도 함께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일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 어디로 연락을 하라는 연락처 같은 것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